찰스 맨슨 3&와 아이위키 4.2 라비앙카 부부 살인 사건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 바로 다음날 밤인 1969년 8월 9일 밤 찰스 맨슨은 텍스 왓슨, 수잔 애킨스, 린다 카사비안, 퍼트리샤 크레닌켈, 레슬리 벤 하우턴, 클렘 크로건과 함께 다시 차를 몰고 나섰다. 맨슨은 전날 밤의 살인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직접 밤행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카사비안에게 로스앤젤레스 로스 펠리즈 지역에 있는 3301 웨이벌리 드라이브로 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 집은 슈퍼마켓 임원인 레노 라비앙카 리노 라비앙카 44세와 그의 아내이자 옷가게 공동 소유주인 로즈마리 라비앙카 로즈마리 라비앙카 43세 부부의 자택이었다. 맨슨은 이전에 근처 집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어 이 지역에 익숙했던 범행 과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은 다소 엇갈린다. 애킨스와 카사비안에 따르면 맨슨 혼자 집에 들어가 부부를 결박한 뒤 왓슨, 크레닌켈, 벤 하우턴을 들여보냈다. 반면 왓슨은 자서전에서 맨슨과 함께 집 뒷문으로 들어가 총으로 잠든 레노 라비앙카를 위협해 깨웠고 자신이 가죽 끈으로 그의 손을 묶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로즈마리도 침실에서 거실로 끌려와 램프줄로 결박당했고 부부 모두 머리에 백앤릿이 씌워졌다. 맨슨은 이들을 결박한 뒤 집을 떠났고 크레닌켈과 벤 하우턴이 들어왔다. 왓슨은 앞서 맨슨에게 전날 밤 사용한 무기가 부적절했다고 불평했었다. 왓슨은 크레닌켈과 벤 하우턴을 로즈마리가 있는 침실로 보내고 다시는 거실에서 크롬 도금 총검으로 레노 라비앙카를 찌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목을 향했다. 침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왓슨은 그곳으로 가 로즈마리가 목에 묶인 램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총검으로 로즈마리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와 레노를 총 12번 찔렀다. 이후 레노의 복부에 워라는 단어를 새겼다. 왓슨이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크레닌켈은 부엌 칼로 로즈마리를 찌르고 있었고 벤 하우턴 역시 로즈마리의 등과 엉덩이를 약 16번 찔렀다. 벤 하우턴은 재판에서 로즈마리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41곳의 자상 중 상당수가 사후에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왓슨이 샤워하며 피를 씻는 동안 크레닌켈은 라비앙카 부부의 피를 이용해 벽에 라이즈와 데스 투 피그즈라고 쓰고 냉장고 문에는 철자가 틀린 헬터 스켈터 시나리오 헬터식 스켈터를 적었다. 또한 크레닌켈은 상하 손잡이에 조각용 포크로 레노의 시신을 14번 찔러 관통시킨 뒤 복부에 꽂아두었고 스테이크 칼을 그의 목에 박았다. 한편 맨슨은 라비앙카 살인 현장을 떠난 뒤 그날 저녁 수펜 목장을 나섰던 다른 3명의 패밀리 멤버 애킨스, 카사비안, 크로건을 로스앤젤레스 베니스에 있는 레바논 배우 살라딘 나데르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맨슨은 이들에게 나데르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뒤 그들을 남겨두고 스펜 목장으로 돌아갔으며 라비앙카 살인 가담자들과 나데르 살해 미수범들 모두 히치하이킹으로 돌아오게 했다. 카사비안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엉뚱한 아파트 문을 두드려 낯선 사람을 깨움으로써 살인을 방해했다. 살인 계획을 포기하고 떠나는 길에 애킨스는 계단통에 대변을 보았다. 라비앙카 부부의 시신은 살인 발생 약 19시간 후인 8월 10일 밤 10시 30분경 로즈마리의 아들이자 레노의 의붓아들인 프랭크 스트루더스 15세가 캠핑에서 돌아와 발견했다. 1969년 8월 12일 LOPD는 테이트 살인과 라비앙카 살인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테이트 사건 수사팀과 별도로 움직이던 라비앙카 수사팀은 10월 중순 게리 힌먼 살인 사건과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보안관 사무소 문의를 통해 힌먼 사건과 힌먼 살해 용의자 보솔레이유의 여자친구이자 맨슨 패밀리와 함께 체포되었던 키티 루틴과 키티 루티 신고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맨슨 패밀리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범죄 현장에 피로 쓴 글씨, 특히 철자가 틀린 헬터 스켈터는 맨슨이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을 기반으로 예언했다고 알려진 종말론적 인종전쟁 헬터 스켈터와의 연관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주요 살해 동기였다. 1969년 12월 1일 LOPD는 테이트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왓슨, 크레닌켈, 카사비안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의 라비앙카 살인 사건 연루 사실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미 구금 중이던 맨슨과 애킨스는 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라비앙카 살인에 가담했고 데스밸리 근처에서 체포되었던 댄 하우턴과의 연관성은 당시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4.3 기타 범죄 계리 앨런 힌먼 살인 사건은 맨슨 패밀리가 저지른 첫 번째 주요 범죄 중 하나이다. 34세의 UCLA 음악 교사이자
대학원생이었던 흰머는 이전에 패밀리 구성원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으며 일부 구성원들이 그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맨슨은 흰머니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아 부유하다고 믿었고 1969년 7월 말 수잔 애킨스, 메리 브루너, 바비 보솔레이를 흰먼의 집으로 본의 패밀리에 합류하고 재산을 넘기도록 설득하려 했다. 세 사람은 흰먼을 이틀 동안 인질로 잡았지만 그는 돈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맨슨이 직접 나타나 칼로 흰먼의 얼굴과 귀를 잔혹하게 베었다. 이후 맨슨의 지시에 따라 보솔레이가 흰먼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이들은 흰먼의 피로 벽에 정치적 돼지 폴리티컬 픽이라고 쓰고 흑표범당의 상징인 표범 발자국을 그려넣어 흑인 급진주의 단체의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 이는 맨슨이 기대했던 인종전쟁, 이른바 헬터 스켈터를 촉발시키려는 의도였다. 보솔레이는 체포 후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스트레이트 사탄스 오토바이 클럽에 제공된 불량 메스칼린 대금을 흰먼에게 받으러 간 것이었으며 브루너와 아킨스는 그의 의도를 모르고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킨스는 1977년 자서전에서 맨슨이 흰먼에게서 20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심지어 흰먼을 죽이고 돈을 빼앗으라고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보솔레이는 1969년 8월 6일 흰먼의 차를 운전하다 체포되었고 차 안에서 살해 흉기가 발견되었다. 도널드 쇼티 셰이 살인사건은 테이트 라비앙카 살인사건 이후 발생했다. 35세의 할리우드 스턴트맨이었던 셰이는 스판 목장에서 일하며 맨슨 패밀리와 알고 지냈다. 1969년 8월 26일 맨슨은 셰이, 브루스 연, 데이비스, 텍스 왓슨, 스티브 그로건에게 목장 근처 자동차 부품 야드로 가라고 지시했다. 데이비스의 증언에 따르면 차 안에서 그로건이 파이프렌치로 셰이를 내리쳤고 왓슨이 칼로 찔렀다. 이후 그들은 셰이를 목장 뒤편 언덕으로 끌고 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브루스 데이비스는 가석방 신문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스티브 그로건이 쇼티를 파이프, 렌치로 때릴 때 차 안에 있었다. 찰스 왓슨이 그를 칼로 찔렀다. 나는 그로건과 함께 뒷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쇼티를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언덕 아래로 가야 했다. 나는 한동안 차 안에 있었지만 그러다 나중에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그때 쇼티의 어깨를 칼로 베었다. 그는 글쎄 나는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어깨를 베었을 때 피가 나지 않았다. 내가 나타났을 때 그는 무력해져 있었다. 나는 그가 의식이 없었는지 당신이 물었지만 모르겠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맨슨이 시작하기 전에 마치 내가 해야 할 것처럼 마체테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내 말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마체테로 쇼티 셰이의 목 뒤를 건드렸지만 피부는 베지 않았다. 내 말은 나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칼을 던졌다. 그는 나에게 총검을 건네주었고 나는 손을 뻗어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칼날 끝으로 여기 어깨를 베었다. 마치 찰리,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 아팠다. 내 말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셰이의 유해는 1977년 12월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로건이 위치를 알려준 후에야 습한 목장 인근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셰이는 가슴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리고 개인 상처와 머리에 둔기로 인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공식적으로 9건이 제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어피디은 최소 12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직 LAPD 형사 클리프 셰퍼드는 맨슨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검사 스티븐 K 역시 맨슨이 동료 수감자에게 35건의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샤론 테이트의 여동생 데브라 테이트는 수사관들이 맨슨의 실제 피해자 수에 대해 이제 막 표면을 긁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맨슨이 자신에게 파나민트 산맥에 지도를 보냈는데 지도상의 십자가 표시가 매장된 시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맨슨의 바커 목장에서 여러 차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맨슨 패밀리와 연관되었어요. 가능성이 제기된 미해결 살인 사건 및 의문사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나이 사건
발생일 장소 사건 개요 및 맨슨은 패밀리와의 연관성 의혹 낸시 워렌 클리다듀레여 64세 24세 1968년 10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유키아 골동품 가게 근처에서 구타 및 교살된 채 발견. 사건 당시 패밀리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 있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마리나 하베 17세 1968년 12월 30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 하와이 대학교 학생 휴가 중 납치되어 목이 베이고 칼에 찔려 살해 등 전 패밀리 관련자는 패밀리가 하베를 알았으며 피해자일 수 있다고 추측. 다일 모렐 스콧 64세 1969년 5월 27일 켄터키주 애슐랜드 맨슨의 삼촌 아파트에서 19번 찔리고 부엌 칼로 바닥에 고정된 채 발견. 사건 당시 맨슨과 닮은 남자가 목격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음. 마크 월츠 16세 1969년 7월 17일 로스앤젤레스 머롤랜드 드라이브 근처 습한 목장에서 패밀리와 어울렸던 지인 낚시 중 실종 후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 월치의 형은 맨슨 소행이라 확신했으나 입증되지 않음. 존 필립 포트 22세 1969년 11월 5일 로스앤젤레스 패밀리 멤버 정보원으로 의심받음. 러시안 룰렛 중 자살했다고 알려졌으나 총기 상태와 지문 제거 등 타살 정황 존재. 경찰은 자살로 결론. 제임스 샤프 도린 골 15세 19세 1969년 11월 7일 로스앤젤레스 젊은 사이언톨로지 신자들 라비앙카 자택 근처 골목에서 각각 50에서 60회 찔려 살해 등 테이트 라비앙카 사건과 유사성 지적. 골은 패밀리 멤버 브루스 데이비스의 전 여자친구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데이비스는 부인과 리트 주베르손 제인 도노 19세 1969년 11월 16일 로스앤젤레스 머롤랜드 드라이브 벤칼로 150회 이상 찔린 채 발견. 일부 증언과 달리 맨슨은 관련성 부인 하베 살해 방식과 유사점이 지적되었으나 연관성 미확인. 조엘 퍼 29세 1969년 12월 1일 영국 런던 패밀리 멤버 샌드라 9세 남편 호텔에서 손목과 목이 베인 채 발견. 영국 당국은 자살로 분류했으나 맨슨과의 관계 및 브루스 데이비스의 런던 체류로 타살 의혹 제기. 로널드 휴즈 35세 1970년 11월 실종 1971년 3월 발견.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패밀리 멤버 레슬리 반 하우턴의 변호사 재판 중 실종 후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 맨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지 않아 보복 살해당했다는 소문과 홍수 사고사 가능성 공존. 샌드라 굿은 보복 살인의 첫 희생자라고 진술. 제임스 램버트 윌렛 노렌 샤벨 윌렛 26세 19세 1972년 11월 8일 발견. 제임스 1972년 11월 로렌 캘리포니아주 버니빌 제임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로렌 베트남 참전용사 제임스는 살해 후 매장 아내 로렌은 맨슨 추종자들이 살던 집 지하실에서 총상으로 살해 등 로렌은 남편 살해 사실 발설 우려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 관련자들은 유죄 인정은 모렌스 메릭 50세 1977년 1월 26일 로스앤젤레스 맨슨 다큐멘터리 공동 감독 연기 학교 주차장에서 총격 살해 등 데니스 미그나노가 자백했으나 정신 이상으로 무죄 판결. 미그나노는 맨슨 일족과 관련 가능성 제기. 미셸 미그나노 21세 1977년 6월 13일 발견. 캘리포니아주 나일스 캐년 모렌스 메릭 살해범 데니스 미그나노의 여동생 토플리스 댄서 철도 터널에서 약 106.68m 떨어진 곳에서 총상으로 사형 스타일 살해된 채 발견. 미해결 사건도 헬터 스켈터. 이론 낸스는 사이언톨로지의 분파로 알려진 최고의 심판 프로세스 교회 프로세스 처치 오브 더 파이널 저지먼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 교회는 아돌프 히틀러를 숭배했으며 최고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맨슨은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과 하일라인의 SF 소설 낯선 자들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 소설은 화성인의 교육을 받은 주인공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만 결국 지구인에게 살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맨슨은 법사상이나 힌두교여 저도 탄트라 개념을 끌어들여 죽음은 단지 변화일 뿐이다. 혼이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블랙 무슬림이나 흑표범당 같은 흑인 단체들이 봉기하여 백인에게 전쟁을 걸고 결국 백인을 전멸시킨 뒤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최종 전쟁 시나리오를 확신했다. 맨슨은 이 인종전쟁이 시작될 날을 헬터 스켈터라고 불렀다. 특히 맨슨은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임박한 종말 혁명과 자기 자신, 즉 구세주 맨슨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고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데스밸리에 거대한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있으며 맨슨 패밀리는 헬터 스켈터가 벌어지는 동안 이 지하 세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패밀리 구성원들에게 임박한 헬터 스켈터에 대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러한 믿음 아래 맨슨 패밀리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무기와 차량을 모으고 사격 훈련에 몰두했다. 점차 맨슨의 지시에 따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위험한 집단으로 변모해 갔다. 맨슨의 공동체 내부는 금전 문제와 구성원 간의 긴장,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경찰 압력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이는 맨슨의 망상을 더욱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재판과 형벌 테이트 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된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 형사들은 LAPD의 희먼 사건 현장에 피로 쓴 글씨에 대해 알렸으나 초기에는 마약 거래 관련 사건으로 오인되어 연관성이 무시되었다. 이후 테이트 부검 과정에서 희먼 사건과의 유사점 사용된 무기, 자상, 피로 쓴 글씨 발견되었지만 검사 빈센트 부글리오 씨는 희먼 사건과의 연관성을 꺼렸다. 라비앙카 부부 살인 사건은 8월 10일 밤에 발견되었고 LAPD는 8월 12일 테이트와 라비앙카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1969년 8월 16일 맨슨과 25명의 패밀리 구성원들은 자동차 절도 혐의로 습한 목장에서 체포되었으나 수색 영장 날짜 오류로 곧 풀려났다. 라비앙카 사건 수사팀은 10월 중순 희먼 사건과 그 용의자 바비 보솔레이의 여자친구 키티 루틴거 며칠 전 맨슨 패밀리와 함께 체포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후 맨슨 패밀리는 사막 지역으로 이주했고 데스밸리 국립공원 소유의 중장비를 불태운 후 남겨진 증거를 추적한 국립공원 관리청 레인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주 이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합동 수색대는 마이어스 및 바커 목장을 급습하여 맨슨을 포함한 24명을 다시 체포했다. 맨슨은 바커 목장의 욕실 싱크대 아래 찬장에서 발견되었다. 수사는 루틴거와의 대화, 맨슨이 고용하려 했던 오토바이 갱단원들의 증언, 그리고 수잔 애킨스의 룸메이트 제보로 급물살을 탔다. 애킨스는 희먼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치소 실비 브랜드 연구소에서 룸메이트들에게 자신이 연루된 사건들을 털어놓았다. 1969년 12월 1일 LAPD는 테이트 라비앙카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텍스 왓슨, 패트리샤 크레닌켈, 린다 카사비안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표했다. 이미 구금 중이던 맨슨과 애킨스, 그리고 레슬리 반 하우튼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왓슨과 크레닌켈은 각각 텍사스주, 맥키니와 엘라베마주, 모빌에서 체포되었고 카사비안은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자수했다. 물리적 증거로는 시엘로 드라이브 현장에서 발견된 왓슨과 크레닌켈의 지문이 있었다. 또한 1969년 9월 1일 테이트 자택 인근 소년 스티븐 와이스가 발견하여 경찰에 넘긴 후 22구경 하이스탠다드 번트라인 스페셜 리볼버가 탄도 검사를 통해 살인 무기로 확인되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를 본 지역 어빗이 방송 제작진이 버려진 피 묻은 옷을 발견해 회수했다. 범행에 사용된 칼 중 하나는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나 애킨스의 것으로 추정. 다른 칼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다. 재판은 1970년 6월 15일에 시작되었다. 검찰의 주요 증인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대가로 면책을 받은 린다 카사비안이었다. 수잔 애킨스는 당초 대배심 증언을 조건으로 사형 구형 면제를 약속받았으나 증언을 번복하여 합의가 파기되었다. 맨슨, 애킨스, 크레닌켈은 7건의 살인과 1건의 공모 혐의로 라비앙카 사건에만 가담한 레슬리 반 하우트는 2건의 살인과 1건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맨슨은 처음에 스스로 변호하는 것을 허가받았으나 공개 금지 명령 위반과 비상식적인 재판 전 신청서 제출 등으로 허가가 철회되었다. 맨슨은 윌리엄 B. 킨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여 찰스 올더 판사로 교체되었다. 재판 첫날 맨슨은 이마에 X자를 새기고 나타나 자신이 사회로부터 X 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 피고인들과 패밀리 구성원들도 이를 따라했다. 사회로부터 X 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 피고인들과 패밀리 구성원들도 이를 따라했다.